안녕하세요. 중1 국어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처음 만나죠? 선생님은 서산의 서령중학교 송수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자,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커먼 친구 김진원, 지혜, 연서, 수은이, 하나하나, 화영이 친구 이 시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함께 왔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소리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대요. 약하게 오늘은 계속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크게 해서 스피커 크게 해서 들어주세요.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자, 4월 6일 오늘부터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수! 와우! 자, 오늘은 시즌2 주요 사항을 안내하며 시작할 거예요. 아주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먼저 수업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처럼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2시에서 5시 만나는 경우, 또 두 번째는 온라인 개학 후에 학교 수업에서 활용되는 경우인데요. 에듀넷 e학습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 등에서 출석 체크 후 만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추가되었죠. 그중 국어 수업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2시에 있습니다. 총 7차 시가 예정되어 있어요. 날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이따가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과제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방송 과제는 희망자만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온라인 개학 후에는 학교 선생님께서 내어주시는 과제를 하면 되는데요. 생방송 과제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시즌 1에 보니까 수업 교재를 물어보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선생님은 특정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았고요. 재구성해서 활동지를 구안했어요. 그 활동지는 여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에듀스 충남에 들어가시면 충남 e학습터가 있어요. 거기서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자료실을 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를 지금 가셔서 한번 다운받아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 시간, 우리들만의 규칙이 있어야 할 거예요. 자, 규칙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생방송 5분 전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어 시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과의 국어 시간은 월요일, 수요일 2시에서 2시 45분까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생방송 댓글로 달려주실 거죠? 좋아요. 자, 세 번째, 채팅방 예절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쌤의 마음을 저격한 댓글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즐겁게 대답해주고 또 바른말 쓰고 또 악플을 달지 않아주는 거예요. 특별히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친구들 지금부터 네 해주시는데요. 너무 고마워요. 선생님 마음을 그중에서 저격한 댓글이 있으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소개하도록 할게요.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뻐요. 감사합니다. 자, 규칙은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눈으로 다시 봐주세요. 댓글에 관련해서 이렇게 달았으면 좋겠어요. 과학 선생님, 이지영 선생님께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질문 있을 때는 파란 하트, 그리고 선생님 말이 너무 빠르면 노란 하트를, 그리고 선생님 말이 너무 느리면 초록 하트를, 이해가 잘 되면 굿 빨간 하트를, 만약에 하트를 못 쓰는 키보드라면 하트 대신 이응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수업 구성은 이렇게 돼요. 이것들을 잘 알아야지 다음 시간부터 이해가 될 거예요. 선생님과 수업은요, 매 시간 새로운 인물들과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인물들이 보이시죠? 자, 어떤 인물 만나게 될까요? 그런데 이 인물들이 뭐가 있냐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이 인물들의 문제를 수업을 통해 여러분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선생님과의 중1 국어 수업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질문.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 배운 내용 생각나세요? 시즌 1에서 우리들의 정민쌤하고 같이 배운 내용 생각나는 사람?
한번 댓글을 볼까요? 자, 생각나는 거. 자, 지난 시간에 정민쌤하고 배운 거 생각나는 거 한번 올려주실래요? 발단전개, 기억하는 학생들 있네요. 품사, 소설, 어휘, 좋았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민쌤이 정말 재밌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내용들을 배웠나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가 비유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상징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품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어휘의 체계와 양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설의 갈등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선생님이 매 시간 새로운 인물들과 만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주인공 이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인공 이름은 배려, 통일이, 예측이, 서관이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인물들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배려하는 말하기, 두 번째는 통일성 있는 글쓰기, 세 번째는 예측하며 읽기, 네 번째는 자료를 찾으며 책 읽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배려하는 말하기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시면 시즌2에서는 국어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중1 국어는 송수연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은 배려하는 말하기 1시간입니다. 자, 이번 차시의 주인공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름은 배려고요. 성이 안씨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배려의 이름은 안배려예요. 나이는 14살, 서산의 서땡중 1학년 2반 반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요즘 배려에게 심각한 고민이 있대요. 어떤 고민일까, 얘들아? 아직 이름이 안배려인 거 보니까 아직 배려하지 못해서인가? 그런 것 같죠? 자, 함께 이야기 속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연을 준비했어요. 같이 사연을 들어보자. 반장 안배려 학생은 요즘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 초등학교 때보다 그부들의 언어가 눈에 띄게 거칠어졌다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비속어를 훔치듯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가족의 이름을 소환하는 일명 패드립을 난무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넘어선 인터넷과 사회관계소통망에서 게시글, 댓글, 단체 대화 등에서도 폭력적인 대화의 사용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SNS의 폭력적인 언어로 인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반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 해결 방안을 어서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지금 선생님 목소리가 작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작게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려의 고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배려의 고민은 친구들이 거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속어. 세 번째, 패밀리 소환, 패들립을 치는 거. 그리고 SNS가 악성 댓글이 달리기까지 했대요.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에는 학교폭력위원회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에 이 심각하다 글씨체 무엇인 줄 아세요? 궁서체입니다. 궁서체. 엄청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아마 배려는 반장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나 봐요. 그럼 지금 우리의 댓글창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함께 보겠습니다. 배려를 안 배려한다. 궁서체. 자, 우리 친구들 보시면 근데 친구들이 그래도 댓글창을 예쁘게 말을 다 써주시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친구를 다소 거칠게 다루는 것,
그리고 친근감을 이런 거치게 다루는 것들이 또는 이런 어휘들을 쓰는 것들이 남자답게 다가오거나 우리 친구들에게 친근감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서로의 감정이 상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배련의 학교에서는 이것 때문에 SNS에서 거친 언어를 계속 사용해서 학교폭력위원회까지 열렸대요. 심각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내 감정이 소중한 것처럼 너의 감정도, 다른 친구들의 감정도 소중하다는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이 해결 방안은 오늘의 학습 주제와 연관되는데요. 오늘의 수업을 잘 듣고 우리 친구들이 배려를 도와줄 방법들을 찾아봅시다. 자, 오늘의 주인공 배려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공개해 볼까요? 자, 1, 2차시 통틀어 이 질문을 우리가 풀어나가게 될 텐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언어 생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앞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학습 주제는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들의 언어 생활 돌아보기.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 임무를 줄 거예요. 자, 게임이 퀘스트를 통과하는 것처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언어 생활, 또 배려의 반 친구들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언어 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해 주세요. 이 두 임무를 완수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배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퀘스트를 같이 들어가 볼까요? 나의 언어 생활 점검하기입니다. 자, 이제 배려와 배려의 학급이 어떤 거를 했냐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클을 됐대요. 서클이 뭘까요, 여러분? 서클이 둥글둥글한 거잖아요. 둥근 모임 형태예요. 이거는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모두에게 발언권이 있고 공감하고 또 경청하는 그런 구조가 서클이거든요. 그럼 이 서클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학년 2반 친구들이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1학년 2반 친구들은 학급 언어 생활의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 의자를 둥그렇게 배치하고 앉아 서클을 진행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배려와 배려의 학급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클을 진행하였어요. 자, 서클 중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절차를 거쳤어요. 모두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 듣고 또 외부의 소리를 들은 다음에 박노해 시인의 시를 읊었대요. 선생님이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박노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꽃이 피었다고 말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별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가 변했다고 말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무너졌다고 말하지만 꽃도 별도 사람도 세력도 하루아침에 떠오르고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나빠지고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좋아질 뿐.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세상도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조금씩 조금씩 변함없이 변해간다.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이 시 중에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없나요? 선생님은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루 아침에 떠오르고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친구들은 어떤 것들이 마음에 와닿았나요? 이 부분도 괜찮죠?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나빠지고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좋아질 뿐. 또 모든 것은 조금씩 조금씩 변함없이 변해간다 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거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처음에는 거친 말들을 들었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어느새 내 마음도 거칠어져 있고 모든 것이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모든 것이 한 번에 될 수 없다는 뜻 맞습니다. 친구들이 잘 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친구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그런 말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자, 그건 바로 언어폭력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병들게 하는 말들을 언어폭력이라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폭력이라 이제 활동지를 받은 친구들은 필기할 것들이 생겼을 거예요. 언어폭력의 개념을 정리합니다. 언어폭력이란 말로써 온갖 음담패설을 늘어놓거나 욕설, 협박 따위를 하는 일을 음담패설이라고 해요. 언어폭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음담패설이 조금 어렵죠? 음란한 음자에 말씀 담자, 거스를 패자, 말씀 설자를 쓰는 건데요. 풀이하면 음탕하고 도덕적 범위를 벗어나는 상스러운 이야기들을 얘기해요. 이런 말들. 자, 두 번째 언어폭력의 정의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자아 개념을 손상하는, 상하게 하는 모욕적인 말, 깔보고 욕되게 하는 말들을 우리는 언어폭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아 개념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자아 개념이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나는 누굴까? 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이지? 이런 것들이 자아 개념인데요. 이 자아 개념은 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학교를 적응하는 것, 또 학업 성취를 이루는 것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언어 폭력 때문에 나의 마음이 상해서 모욕적이라고 느껴져서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언어 폭력의 유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를 비하하는 말입니다. 상대를 업신여기거나 낮추는 말도 언어폭력입니다. 또 비속어나 욕설을 섞어 쓰는 말을 얘기하는데요. 비속어는 상대를 낮추거나 속되게 표현하는 것, 욕설도 비슷한 맥락인데 모욕스럽거나 점잖지 않다고 느껴지는 말, 여겨지는 말이 바로 언어폭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하거나 비속어, 욕설을 쓰는 말을 언어폭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것도 언어폭력입니다. 상대의 외모를 조롱하는 말, 이런 것들도 언어폭력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상대를 차별하는 말도 언어폭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가 쓰고 있지는 않나요? 여기서 잠깐, 설마 여러분도 쓰고 있진 않나요? 그러면 우리 일상 속의 언어의 온도를 한번 재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의 일상 속에서 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선생님 지금 보시면 온도계가 나오네요. 그쵸? 언어의 온도를 선생님이 체크하려고 넣은 거예요. 선생님 10가지 항목을 줄 텐데 그 항목 중에서 여러분과 관계 있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가정에서의 나를 우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세주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나는 부모님께 무시하는 말을 한다. 두 번째, 나는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다. 세 번째, 나는 부모님께 협박이 담긴 말을 한다. 네 번째, 나는 부모님께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이 담긴 말을 한다. 다섯 번째, 나는 부모님께서 이것저것 물어보실 때 침묵으로 대화한다. 우선 5개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하고 관계되는 건 어떤 걸까요? 혹시 4번이 걸리는 사람 있나요? 4번? 근데 요즘은 5번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침묵으로 대하다가 짜증을 내는 소리를 할 때도 있어요. 4번의 경우도 생깁니다. 이 중 5개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럼 학교와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6번은 좀 세요. 6번부터는 여러분. 이러면 안 되겠죠? 자, 나는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다. 나는 상대방을 협박하는 말을 한다. 나는 상대방에게 외모나 능력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나는 줄임말, 자음, 모음만 쓰기 등 알 수 없는 말이나 맞춤법에 어긋나는 말을 사용한다. 나는 상대방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뒤에서 험담을 한다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6번에서 10번부터는 너무 세가지고 선생님이 얘를 읽어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10개 중에 몇 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온도를 재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은 1개가 나왔거든요. 선생님 5번이 나왔습니다. 물론 5번 완전히 5번은 아닌데요. 10개 나온 친구들도 있고 0개, 1개, 2개, 5.9, 6개, 3개. 와, 친구들 혹시 그럼 이렇게 재주시면 돼요. 자, 0개 나오면 36.5도이고요. 10개가 나오면 영하 36.5도입니다. 다른 친구들 10개 중에 1개도 안 나온 친구들 있네요. 와, 대단한데요? 아, 혹시 영화 아닌가요? 맞아요. 수위가 너무 세서 선생님이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자, 친구들이 체크된 것이 많으면 나의 언어의 온도가 굉장히 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크된 것이 적을수록 나의 언어의 온도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36.5도입니다. 나오는데요.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대단합니다. 자, 역시 그랬습니다. 맞아, 너도 이제 인정할 때가 온 거예요. 배려와 1학년 2반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생활도 폭력적인 언어로 물들어 있었을 거예요. 36.5도 맞네요. 자, 물론 이렇게 훌륭한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들 중에 언어 생활에 여전히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언어 생활 점검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점검하는 첫 번째 임무는 완수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쳤습시다. 박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퀘스트로 우리 가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임무는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할 때는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렇게 개인의 마음이 상처받는 것, 이런 것만이 언어폭력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니다. 이 글씨체 보십시오. 공서체예요, 공서체. 진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잠깐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볼 거예요. SNS 서비스에서 내 모습은 어떤가요? SNS 우리 많이 쓰잖아요. 또 인스턴트 메시지 많이 쓰시죠?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안 할게요. 저도 반가워요. 있고 그만해 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궁서체, 진지합니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파란 하트를 써주는 친구도 있고요. SNS 안 하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 사이버 공간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쓰는지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잘해왔으면 박수를 쳐주시고, 그러면 이쯤에서 선생님이 통계 자료를 한번 갖고 올 거예요. 언어폭력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통계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사이버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 비중이 1위를 차지했대요. 다른 건 어떤 게 있냐면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언어폭력이 그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다른 따돌림, 괴롭힘, 신체폭행, 금품갈취, 강제심부름, 스토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5.6% 언어폭력이 1위를 차지했대요. 그렇다면 언어폭력이 단순히 말장난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친근감의 표시라고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어폭력은 어떤 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언어폭력은 듣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요. 그리고 자아 존중감을 낮아지게 합니다. 또한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들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이렇게 심각한데요. 그러면 이제 말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네, 말하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영향을 끼치겠지요. 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보겠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도 점점 죄책감이 사라지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타인과 관계 맺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결국에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 능력이 점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보니까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모두가 문제가 되죠. 이렇게 개인의 문제가 모여서 결국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어폭력의 문제점 다들 인식하셨나요? 완료된 것 같네요.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임무도 완수되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와우. 자, 우리 두 번째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이제 퀴즈로 배운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선생님과 같이 정리해볼까요? 다들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퀴즈를 풀어야지 임무가 완수되겠죠, 친구들? 네, 학습 자료는요, 설명창 들어가시면 나오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다운받으십시오. 자, 말로써 온갖 은담패설을 늘어놓거나 욕설이나 협박 따위를 하는 일.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이건 다 맞았어요. 친구들. 지상호 친구, 시원이 친구, 우유 친구, 중일 친구. 너무너무 잘했어요. 언어폭력 맞습니다.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언어폭력은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준다. OX예요. 뭐예요, 여러분? 어떤 거죠? 누구에게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맞아요. 유연서 친구, 강인희 친구, 손정철 친구 맞습니다. 자, 언어폭력은 듣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지요. 잘 맞춰주셨습니다. XX. 너무 잘 맞춰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했습니다. 자, 세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언어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이다. 요거 맞춰볼까요? 자, 개인의 문제일까요? 자, 아닙니다. 예, 맞았어요. 준서 친구, 연서, 계속 잘하고 있네요. 또, 사무, 규리, 또, 예선이 너무 잘했어요. 정민이, 성규, 이슬이, 정균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언어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언어폭력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잖아요. 이러한 문제점을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다음 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배려하는 말하기 첫 번째 시간으로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려하는 말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배려하는 말하기의 개념, 방법, 효과 등 본격적인 배려하는 말하기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얘들아. 언어폭력 안 할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의 과제를 제시하도록 해볼게요.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벌써 끝난다고 친구들이 슬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끝나는 건가요? 네 하시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는 더 많은 것들을 친구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두 가지. 첫 번째 과제예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사용하는 긍정적인 말 5가지를 써보는 과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상에서 내가 사용하는 부정적인 말 5가지를 써보는 겁니다. 과자가 있습니다. 친구들 너무너무 웃기네요. 자, 그런데 이 과제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제출 방법 알아볼게요. 우리 지금 생방송을 듣는 친구들은요, 희망자만 선생님께 지금 여기 링크 보시면 또 있고요. 설명창에 보시면 있습니다. 또 에듀스 충남의 활동지에도 선생님이 잘 표시해 주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자, 여기로 선생님께 과제를 보내주시면 돼요. 선착순 과제를 제출하는 학생 5명, 첫 시간이니까 특별히 5명, 선생님이 5명을 그리고 응답을 정성스럽게 제출한 친구들, 또 선포를 달하는 친구들 선생님이 봐서 소정의 선물을 기프티콘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세요. 또
학교 온라인 개학 후에 학교 수업으로 듣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 친구들은 학교 선생님께 과제를 제출하고 피드백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 이런 아쉽네요. 선생님도 시간이 좀 빨리 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선생님 뒤를 이어서 더 훌륭하신 수학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벌써 기대가 되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는 언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아쉬워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더 만나고 싶네요. 선생님이 댓글창 끝나고 더 확인할게요. 우리 이제 국어 시간 또 수요일 1교시로 만날 수 있는데요. 수요일 2시 생방송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